이제까지 배운 내용이 좀 어렵죠. 수학적으로 어렵죠. 개념적으로 어렵지는 않을 텐데, 내 생각에.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뭘 했냐면은, 셀 커패시티, 셀의 시스템 커패시티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면서, 셀 사이즈와 이 시스템 커패시티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수학적으로 코채널 셀 간의 거리가 D라는 게 있고, 셀 사이즈를 R이라고 했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어떤 수학적인 거를 증명하라 숙제로 어려운 걸 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고통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무선 채널에서 이 채널의 특성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것을 하는 거에 있어서, 모델링을 하자라는 거에 있어서 세 가지로 우리가 모델링을 서로 다른 특징으로, 왜냐면 한 번에 같이 할 수 있는 거가 어렵기 때문에 세 가지로 달리한 거가 뭐였냐면은 path loss, 그쵸? area mean, 그거의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했을 거예요. 두 번째가 local mean, 그죠? local mean을 쉐도잉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죠? 쉐도잉 팩터, 거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냐면은 쉐도잉이라는 거가 결과적으로 모델링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로컬 민이 로그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더라 라는 거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로그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로컬 민조차도 되게 롱텀으로 에버리지한 민 파워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 역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지만 어느 한 디스턴스에서 특정하게 민 값을 취한 파워가 로컬 민이었다란 말이죠. 그쵸? 그리고 그 디스턴스마다 이렇게 서로 조금씩 쉐도잉 팩터만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엡실런을 가지고. 하지만 그걸 DB 도메인에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봤더니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그걸 리니어 스케일로 바꿨더니 어떠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그 디스트리뷰션을 로그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적인 거 플러스 여러분들한테 내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많이 쓰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을 통해서 알았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DB 도메인에서 가우시안이면 그거를 리니어 스케일에서 로그노멀로 변환시키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죠? 10 로그 10의 x는 y 해놓고, 그 x, y를 어떻게 변환해서 리니어 스케일에서 PDF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로그노멀 PDF는 어떻게 된다. 적어도 그 정도 수학적인 스킬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데리베이션을 했으면 좋겠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한 거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뭘 했냐면은, 인터피어런스의 영향을 아우티지 관점에서 계산해보자 라는 거가 수업 시간에 했고, 여러분들 숙제에도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Q, X, Y에서 X와 Y 값을 각각 이것을 증명하라 라는 거가 숙제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 문제는 되게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논문에 아주 중요하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이고, 그런데 지금은 인터피어런스를 보는 거가 그때까지 무엇을 봤냐면, 인스턴테니어스한 어떠한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롱텀의 인터피어런스 이펙트를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처음에 디파인을 했냐면은 Carrier to Interference Ratio, CIR을 디파인을 하고, 그렇죠?
CIR을 디파인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그 아우티지 프로버빌리티를 디파인해서 무엇인가를 구하자. 아우티지 프로버빌리티를 구하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은 섀도잉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구하려고 했냐면은 캐리어 투 노이즈 레이시오. 그쵸? 캐리어 투 노이즈 레이시오를 그 롱텀 에버리지, 즉 로컬 민을 이용해서 캐리어 투 노이즈 레이시오가 어떤 특정한 스레스홀보다 작으면은 우리는 아우티지가 일어났다. 또는 캐리어 투 인터피런스 레이시오와 캐리어 투 노이즈 레이시오 두 가지를 같이 봐서 5의 관계로 해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봐서 두 가지가 어느 스레스홀드만 낮으면은 아우티지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통신이 우리가 원하는 퀄리티의 통신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그런 확률이 얼마냐라는 거 아우티지에 정의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는 데 있어서 그 로그 노멀 섀도잉이라든지 또는 DB 도메인에서 가우시안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또 하나 섀도잉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링크 마진, 그렇죠? 커버리지 마진, 그걸 링크 버짓하고 관계해 가지고 대체 커버리지를 이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커버리지를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 그 패스로스 LP라는 그 팩터가 얼마가 되어야지 될까? LP는 순전히 에리아 민에 관련된 값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디스턴스를 얼마까지 내가 커버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로컬 민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고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알아뒀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뭐 D분의 R은 루트 스퀘어 루트 오브 3n 그걸 증명하라 또는 n은 i제곱 플러스 ij 플러스 j제곱 뭐 그런 걸 증명하라. 그것을 좀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고민을 시간을 한번 가져봐라 라는 의미가 있지 그 자체는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보면 다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간단한 걸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숙제를 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인스턴테니어스한 리시브드 시그널의 변화에 대한 그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멀티패스 페이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멀티패스 페이딩의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가 나왔어요. 뭐가 있었냐면 코헤런스 타임과 그렇죠? 코헤런스 타임 무엇이냐? 그렇죠? 코헤런스 밴드위드스 그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했단 말이죠. 그렇죠? 코헤런스 타임이다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코릴레이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코릴레이션을 알기 위해서 리시브드 시그널의 오토 코릴레이션을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오토 코릴레이션을. 그렇죠? 채널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델링을 해서 막 그때 타임 임펄스 리스판스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타우 1, 타우 2, 타우 n의 서로 다른 멀티패스를 가지고 오는 신호들이 다 합쳐졌을 때 나는 그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렇죠?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것들을 그 시스템 리스판스 차원에서 해석을 했더니 어떻게 나오냐면은 인풋 시그널이 있으면 채널이 컨볼루션의 형태가 아니라 곱셈의 형태로 나와지고 그 채널이 곱해지는 H of T는 지금 말을 하는 것은 다 로우 패스 이퀴밸런트 레프리젠테이션을 표시했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밋 시그널이 있으면 HIT 플러스 HQT 인페이지 텀과 Q페이지 텀이 곱셈의 형태로 나와서 리시브드 시그널이 되고 거기에 AWGN이 더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형태로 리시브드 시그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HIT 플러스 JHQT는 그러니까 그 채널은 랜덤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랜덤한 성격이 있고 그 채널이 계속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그러면 오토코릴레이션이 어디 가나 1이 되겠죠. 변하지 않는다라면. 그런데 채널이 변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이 채널이 오토코릴레이션이 1에서 조금씩 멀어진다 이거예요. 랜덤한 성격이 있어서. 그러면 그게 얼마만큼 정확하게 변할 수 있는지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채널 모델링에 기반해서 그 채널 HIT 플러스 JHQT로 우리가 유도하면서 HI와 HQ 안에는 무엇이 들어갔냐면 도플러 프리퀀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도플러 프리퀀시를 디파인하고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계산했더니 HI와 HI 또 HQ와 HQ 각각을 오토코릴레이션 한 거를 보면은 두 개가 첫째 와이드 센스 스테이션의 프로세스라는 가정하에 HI, HQ, HQ 각각의 오토코릴레이션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HI와 HQ는 제로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수업 시간에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HI와 HI의 오토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해봤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2분의 오메가 P 베셀 펑션 J naught 2파이 FM 타우 그렇게 나왔어요. 즉 아까 말한 대로 리시브드 시그널을 받고 얘가 조금 시간이 지나 채널이 변하지 않는다라면 어느 시간이 가더라도 얘네들이 코릴레이션이 1이 돼야 될 텐데 그 코릴레이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감소의 함수로 이렇게 되더라. 그것을 유도를 했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숙제로 냈던 거가 이제 그러면 채널을 H of T는 HIT 플러스 HJQT라고 해가지고 H of T에 대한 오토코릴레이션을 우리가 계산했더니 2분의 오메가 P J나 2파이 FM 타우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나왔지만 그러면은 그 H of T의 앰플리튜드인 루트 HI 제곱 플러스 HQ의 제곱의 오토코릴레이션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엔빌로브의 오토코릴레이션은 어떻게 될지 했더니 하이퍼 지오메트릭 2F1 펑션으로 결과가 나오더라. 유도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내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엔빌롭이 아니라 그거의 파워. 그러니까 루트를 빼버리고 HI 제곱 플러스 HQ의 제곱을 알파 제곱이라고 논다라면 그거의 오토코릴레이션을 유도해봐라. 그 유도하면은 J나 2파이 FM 타우의 제곱의 형태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게 감소하는 거가 0으로 그러니까 제곱의 형태라서 왜냐면 알파 제곱이니까 알파 제곱이라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관계에 대한 오토코릴레이션이 없어져서 플러스와 플러스의 오토코릴레이션만 되니까 이제 양수로 나온다. 제곱의 형태로. 그것을 유도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유도를 할 수 있고 없고는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실력이 좋고 나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해서 나 이거 진짜 이해도 못하겠어. 그런다고 해서 실망을 하지 말고 그거가 잘 풀어져 있는 곳을 빨리 찾아보는 그러니까 그 찾는 실력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찾아보고 그것들의 결과들을 찾아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나는 보고 싶어서 그 문제를 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유도해가지고 하라는 것은 옛날에 논문 한 편 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건 논문의 결과로 나온 내용들인데 그 사람은 몇 년간 그것을 몇 개월간, 몇 년 아니겠지만 그것만 자꾸 풀고 이해하고 해가지고 한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2주 만에 2주도 아니지 한 10일 만에 그걸 숙제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해해서 풀어라. 풀면 좋죠. 풀면 좋은데 자기가 풀고 이해하면 훨씬 더 자기의 수학적인 스킬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나는 그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쉽게 줄 수는 있지만 내가 그 당시에 공부할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유도하라는 거가 나한테 숙제였고 그것들을 유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찾아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
찾아보고 아 이런 방식으로 유도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그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설사 그런 문제를 시험 문제로 절대 내지는 않죠. 알파 제곱의 오토코릴레이션을 유도해라. 그런 문제 절대 내지는 않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중간고사 볼 때 이해를 했으면 좋은 거가 뭐냐면은 적어도 결과적으로 유도하는 과정은 아 어떠한 어프로치를 썼지 내가 실제로 그렇게 계산을 못했지만 채널이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고 그 안에 도플러라는 현상이 들어가서 채널이 코릴레이티드 된 채널이 나오는데 어떠한 형태의 코릴레이션의 형태로 나오는지에 대한 적어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해석할 수 있을지. 그때 무슨 해석 기법을 이야기했냐면 코헤런스 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 결과를 보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코헤런스 타임. 그 코헤런스 타임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프레임 사이즈를 내가 얼마나 작게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프레임 사이즈라는 것은 그거는 만약에 내가 하이 스피드를 그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 구조, 통신 시스템 구조를 하려면은 더 작게 할 수밖에 없는데 얼마만큼 작게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이론적인 바탕이 그때 구했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들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아마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될 때가 된다라면 그런 거를 볼 때 아까 말했던 채널 자체의 오토코릴레이션, J나 2파 FM 타워를 봐야지 옳을 것인가? 아니면 엔빌롭을 봐야지 옳을 것인가? 아니면은 파워, 채널의 엔빌롭의 제곱의 오토코릴레이션을 봐야지 적당할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여러분들이 하지만 적어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해를 하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거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렇죠? 그리고 코릴레이션이 얼마일 때 나타내는, 그렇죠? 코릴레이션이 0.5다. 그러면은 채널 했을 때 내가 요거가 채널 에스티메이션 에러가 0.5라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지수만큼 에러가 날 수 있다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퍼포먼스가 얼마나 로스가 생기는지 그거를 우리가 나중에 보는 데 있어서 아주 이론적인 근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다이버시티 스킴 할 때 채널 에스티메이션 기법에 대해서 공부할 때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지금 숙제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어렵다라고 이렇게 그거가 이거의 그 주요한 부분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시험과 결부해서 걱정한다는 그런 시험은 절대 낼 수 없는 그거 아까 말했던 중요한 팩터들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을 할 이 레벨 크로싱 레이트와 에버리지 페이드 듀레이션도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볼 거예요. 처음 볼 거예요. 이런 거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보고 저런 것을 구할 때 어떠한 식으로 구해가고 본다라는 거하고 저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 스페이셜 코릴레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 내가 여기서 전화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 발자국 옆으로 움직여도 똑같이 전화 신호가 오죠. 그 소리는 뭐냐면은 이 신호가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신호가 온 거가 근데 이쪽으로 옮겼다고 해가지고 이 신호가 이쪽으로 직진으로 온 거가 다시 내가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나 따라오면서 이렇게 오는 거가 아니라 이 신호가 전체적으로 여기 다 있는 거잖아요. 그쵸? 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 위치에서 측정을 한 인스턴테니어스 타임의 이 채널 변화량, 여기서 봤을 때 채널의 변화량, 이것을 공간적으로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거를 보는 거가 두 번째 스페이셜 코릴레이션이 되겠다라는 거죠. 아주 결과를 보면은
너무나 간단한 결과예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면은 서로 코릴레이션이 없다. 또 코릴레이션이 있다. 그 이야기 아주 당연한 한 장인가 두 장인가? 한 장 정도에 되는 슬라이드의 결과이고, 하지만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걸 숙제로 낼 텐데 시뮬레이션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매틀랩으로 시뮬레이션 짜보고 그려봐라. 뭐 그걸로 레벨 크로싱 레이트를 계산하고 에버리지 페이드 듀레이션을 계산해라. 그런 것들을 내려고 하는데 뭐냐면 채널을 제너레이션을 할 거예요. HOT는 HIT 플러스 JHQT 그 채널을 제너레이션 할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렐레이 상황에서 HI와 HQ가 각각 가우시안을 따라서 엔빌롭은 렐레이를 따르고 엔빌롭의 제곱인 파워는 엑스포넨셜을 따르는 그러한 채널에 있어서 그 채널을 제너레이션 하니까 가우시안 더하기 J 가우시안, 그러니까 가우시안 두 개를 매틀랩에서 제너레이션 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랜드 N 쓰면은 그냥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랜드 N 써가지고 가우시안 샘플을 제너레이션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샘플들이 만약에 내가 만 개를 제너레이션 하면 HI에서 만 개, HQ에서 만 개를 제너레이션 하면은 이 만 개가 서로 각각 타임적으로 이렇게 제너레이션 한 거가 될 텐데 얘네들이 서로 각각 다 인디펜던트 하게끔 랜드 N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시드를 뽑는데 걔네들이 랜덤하게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평균이 0이 되도록, 그리고 오토 코릴레이션이 각각 자기 옆에 있는 것끼리 곱해가지고 서로 민을 취하면 0이 나오도록 그렇게 랜드 N은 만들어져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제너레이션 하고 싶은 거 뭐냐면 코릴레이션이 J나 2파이 FM 타우가 되도록 하는 랜덤 샘플을 제너레이션 하고 싶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테크닉인데 아주 간단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기법을 오늘 소개를 하고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뭐를 구해봐라 라는 것들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할 때는 이것보다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된 시뮬레이션 테크닉을 써야 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처음 이해를 한번 해오고 나면 어렵지 않게 다른 어드밴스드 된 시뮬레이션 테크닉들을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프리퀀시 셀렉티브 페이딩 모델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뭘 나갈 거냐면은 디지털 통신 부분으로 모듈레이션 관련돼서 성능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채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죠? 혹시 질문 있어요? 자, 레벨 크로싱 레이트라는 건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시뮬레이션 테크닉 있죠? 내가 아까 오늘 배울 거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테크닉, 가장 간단하다고 했던. 내가 그걸 이용해서 내가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엔빌롭을 그린 거예요. 10Hz일 때, 60일 때, 200Hz일 때. 도플러 프리퀀시가 10Hz, 60Hz, 그 다음에 100Hz일 때 채널 HIT 플러스 JHQT를 제너레이션 하고 그거에 대한 엔빌롭을 알파 오브 T를 해서 이걸 그린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10Hz일 때는 천천히 변하잖아요. 훨씬. 60Hz에는 그것보다 더 빨리 변하죠. 채널이. 200Hz에는 더 빨리 변하는 거죠. 그렇죠? 채널이 이렇게 변한다 이거죠. 그렇죠? 물론 캐리어 프리퀀시에 따라 다르지만 아마 내가 이거 캐리어 프리퀀시를 2GHz를 생각해서 채널을 제너레이션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레벨 크로싱 레이트다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R은 1이라고 내가 표시를 했는데 이 2를
몇 번 주어진 시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에 크로싱을 하느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1초 동안에 몇 번 크로싱 하느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더 1초까지 간다라면, 이게 시간 0.5 해서 1까지 간다라면, 여기서 하나. 그쵸? 크로싱 하나. 여기서도 이 선이 두꺼워서 그런데 이렇게 낮게 조금 들어가니까, 여기서도 하나. 그쵸? 그러니까, 네거티브 하나, 파지티브 고잉에서 하나. 여기서도 네거티브 고잉에서 하나, 파지티브 고잉에서 하나. 또 여기서 네거티브 고잉에서 하나, 여기 이제 네거티브 고잉에서 하나, 여기 파지티브 고잉 하나. 네거티브 고잉 하나, 파지티브 고잉 하나. 항상 이렇게 네거티브로 크로싱이 한번 일어나면 그 다음에 파지티브로 하나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언젠가 끝나면은 하나 아드가 될 수가 있고 2분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 차이는 별거 없기 때문에 평균을 취한다면 항상 이렇게 페어로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서 하나만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60Hz를 보면은 이것보다 훨씬 주어진 시간보다 더 많이 크로싱이 되는 넘버 오브 크로싱 숫자가 많죠. 200Hz 가면은 더 많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가 뭐냐면은, 일단 레벨 크로싱 레이트는 도플러 프리퀀시하고 관련이 있다. 이 그림을 보고 라는 사실을 한 가지 알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도플러 프리퀀시가 높아지면 레벨 크로싱 레이트도 높다. 그러니까 서로 프로포셔널한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하나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 어떤 거가 관련이 있을까요? 어떤 거가 관련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혹시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이거의 슬로프. 만약에 이것처럼 슬롭이, 이거 좀 더 가파르잖아요. 점점 갈수록.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 슬롭이 얼마가 되느냐? 얼마가 되느냐? 그거하고 관련이 돼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X가 있는데,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 타임적으로 그려본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슬로프,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슬로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X 오브 T라는 게 가우시안 프로세스인데, 그걸 타임으로 미분하면은 dt dx 오브 t가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x 닷 오브 t라고 표시를 한다라면, 즉 x 오브 t는 가우시안 프로세스, 그러면 dt dx 오브 t를 내가 x 닷 오브 t라고 내가 표시를 한다라면,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첫째, 이 슬롭은 랜덤해요, 디터미니스틱해요? 랜덤하죠. 당연히 랜덤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슬롭은 어떠한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프로세스일까요? 어떠한 프로세스를 따르는 어떠한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프로세스가 될 거냐라는 거죠. 질문이. 이것은 가우시안 프로세스.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미분한 것은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어떤 프로세스를 가질까요?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이 변하는 슬롭을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여가지고 이것을 다른 시간에, 이거 하나의 샘플 펑션이 될 테고, 또 다른 샘플 펑션을 그린 것들이 또 얘하고 인디펜던트하게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앙상블의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어느 특정한 시간에 이 슬롭들을 다 보는 거죠. 그렇죠? 자,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가우시안 프로세스라고 해봅시다. 또 다른 하나, 얘도 가우시안 프로세스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얘도 가우시안 프로세스. 이러한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있는데 서로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 더
좀 더 조건을 세게 해가지고 strictly stationary process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시간 이때의 슬로프, 여기 슬롭, 여기 슬롭, 그 다음에 여기 슬롭, 뭐 이런 식으로 이 슬롭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슬롭이. 이 슬롭들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가 이 금방 질문한 x of t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이야기의 질문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답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아주 기본적인 사실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가우시안을 리니어 오퍼레이션을 시키면은 뭐가 돼요? 똑같이 가우시안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미분은 리니어 오퍼레이션이에요? 아니면은 넌 리니어 오퍼레이션이에요? 리니어 오퍼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리니어의 그러니까 리니어리티에 대한 성격을 아주 우습게 보는 학생들이 많은데, 자, 알파 x1t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알파 dt dx1t. 그쵸? 이것을 y1t라고 하면, 그러면 알파 1, 알파 2 x2t를 똑같이 미분하면 뭐가 돼요? 알파 2 dt dx2t. 이것을 y2t라고 하면, 그러면 알파 1 x1t 플러스 알파 2t x2t를 이렇게 미분하는 프로세스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y1t 플러스 y2t가 되죠. 이게 성립을 하면은 우리는 리니어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러한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를 리니어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분은 이게 통하기 때문에 리니어 오퍼레이션이고, 가우시안을 미분하면은 당연히 가우시안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질문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왜 가우시안을 리니어 오퍼레이션 왜 가우시안이 돼? 라고 그것을 증명하라라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책을 또 찾아봐 가지고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찾아봐 가지고 그걸 증명을 하면 돼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슬로프에 대한 디스트리뷰션도 가우시안이다. 왜냐면은 이 미분하는 것 자체가 리니어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팩트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가 있냐면은, 얘는 얼마나 이게 그 크로싱이 될까는 일단 슬롭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과 더불어 H of t는 HIT 플러스 JHQT에서 HI와 HQ가 각각 가우시안 프로세스이고 HI.HQ.은 가우시안 프로세스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이 넘버 오브 크로싱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고민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학부 때 배우는 확률 책에서도 안 나오고 어디서 나오냐면 파퓰루스 그 확률에 대한 아주 고전적인 책이잖아요. 그렇죠? 파퓰루스가 쓴 확률 책이 있는데, 그런 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학부 수준의 그 얇은 책 말고 두꺼운 총괄책을 다 그 확률에 대해서 랜덤 프로세스에 나와 있는 거는 다 나와 있어요. 이 이론에 대해서, 레벨 크로싱 레이트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자, 레벨 크로싱 레이트의 데피니션을 어떻게 말할 거냐면, 엔빌롭이 어떤 스페시파이드 된 레벨에 얼마나 자주 크로스하느냐, 그걸 레벨 크로싱 레이트라고 말을 할 것이고, 자, R을 여기서 스페시파이드 레벨이라고 하면 LR를 더 레이트라고 말을 할 것인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포지티브 고잉 디렉션 또는 네거티브 고잉 디렉션 둘 중에서 하나만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만 이야기를 해보면, 엔빌롭 알파는 여기 그 절대치 R이라고 썼지만 HI 제곱, 루트 HI 제곱 플러스 HQ 제곱이 되겠죠. 채널의 그거를 보면. 그리고 엔빌롭의 슬롭을 보면 시간에 대해서 이 랜덤 프로세스 알파 오브 t를 미분한 거다. 그걸 아까 말한 대로 x 닷처럼 알파 닷이라고 표시를 할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관계를 이용하면 dt는 알파 닷 분의 d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 관계를 보면. 그 다음에 엔빌롭과 엔빌롭의 슬롭 간의 조인트 PDF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P 오브 알파가 있고 알파를 미분한 알파 닷 간의 조인트 PDF가 있다라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다라면 이 그림을 보면은 R과 이 우리가 스페시파이드 된 이 R과 그 다음에 R 플러스 D 알파만큼 아주 D 알파는 조금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만큼의 방향으로 여기에 있을 확률, 즉 알파가 R과 R 플러스 D 알파에 있을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그 확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냐면은 이 빨간 선에 알파 닷이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 이러한 슬롭으로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러한 슬롭으로 알파 닷이 슬롭이 있는데 R과 R 플러스 D 알파에 얘가 있을 확률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알파는 R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D 알파만큼, 요만큼의 거리. 그 다음에 요거의 증가량, D 알파 닷, 그리고 알파 닷에 대한 이 조인트 PDF, 이러한 형태를 쓸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동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되겠느냐? 거기다가 시간만큼만 DT를 곱해주면은 amount of expected time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이거가 왜 이렇게 되느냐? 확률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나온 결과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조인트 PDF를 구할 수 있느냐? 라는 거가 이제 우리의 질문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면 expected amount of time R과 R 플러스 D 알파 사이에, 그리고 슬롭은 알파 닷으로 주어져 있을 때 타임 듀레이션 DT 동안 그 시간 동안에 머무를 수 있는 거는 이 조인트 PDF에다가 알파 대신에 R을 대입하고 D 알파 닷 DT의 확률을, 요거는 확률이 될 테고, 여러분들 확률 구하면은 조인트 PDF의 인티그레이션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 구간에 있어서. 그쵸? 그 인티그레이션이, 그 구간이 매우 작기 때문에 D 알파 닷으로 쓴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그 시간, 얼마나 그 주어진 시간을 DT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를 평균을 구해보면, 시간의 평균적으로 구해보면 얼마가 되겠느냐. 이 전체적인 expected amount of time을 우리가 말하는 주어진 시간, DT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D 알파 나누기 알파 닷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걸로 적분을 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라는 거죠. 또는 DT를 쓰면은 요거가 약분돼 가지고 그냥 요 부분만 쓰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까 시간이 DT라고 했는데, 여기서 DT라고 했는데 DT가 아니라 일정한 주어진 시간 캐피탈 T 동안 얼마냐 라고 한다라면, DT는 아주 작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인티그레이션 필요 없고 바로 곱을 했는데, 이제 전체적인 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인티그레이션을 하겠다라는 거죠. 알파나 D 알파가 아니라 인티그레이션해서 이 확률을 구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하면은 이 값이 바로 expected number of crossing이 될 테고, 시간으로 이거를 t로 우리가 다시 나눠주면 이것은 1초당 몇 번의 크로싱이 됐느냐라는 계산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금방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우려되는 거가, 나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확률적으로 이해가 안 돼. 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도 걱정하지 말라 이거죠. 그렇죠? 나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레벨 크로싱 레이트라는 거가 있고, 그것을 푸는 방식은 이미 나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금방 설명했던 이런 과정을 곰곰이 생각해서 이해를 하면 돼요.
이 이상으로 내가 이해를 시켜주기는 나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더 고민해갖고 수업 자료를 더 여러 가지 경우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럴 만한 제가 정성은 없는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이러한 레벨 크로싱 레이트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다시피 어떠한 페이딩의 어떤 그 상황에서 레벨 크로싱 레이트를 구하려면은 이 조인트 PDF가 필요한 거죠. 이 조인트 PDF는 엔빌롭과 엔빌롭의 슬롭에 대한 조인트 PDF고, 그러니까 알파와 알파 닷으로 표현되는 어떤 펑션이 되겠죠.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되겠죠. 그것을 알파 닷을 취해서 에버리지를 구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1948년에 라이스가 그 알파와 알파 닷에 대한 조인트 PDF를 이렇게 구해놨어요. 알파와 알파 닷에 대한 조인트 PDF를. 이 논문을 보면 되게 두꺼워요. 지금 연구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가지고 있었는데 되게 두꺼워요. 그 논문에서 나온 결과 중에서 하나인데, 그렇죠? 이러한 결과를 유도해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결과를 그 논문을 보고 이해해라라고. 왜냐면 나도 가물가물한데,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봤던 이유는 뭐냐면은 한때 이게 레벨 크로싱 레이트를 지금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박사 때 공부했던 그 우리 지도 교수가 하라고 해서 그 연구했던 탑픽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다이버시티, 다중 안테나를 썼을 때 레벨 크로싱 레이트가 얼마나 되는지 이제 그거를 계산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그 레벨 크로싱 레이트를 계산하려면은 하나의 안테나에서 가지고 있는 조인트 PDF 이거에 필요했고, 이거가 서로 컴바인드 될 때 얘네들은 어떻게 될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필요해서 요것들을 그 공부를 하고 이때 알게 됐는데, 아무튼간에 이러한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레벨 크로싱 레이트를 계산의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럴 때 이런 내용을 참조를 했으면 좋겠고, 또 이거는 이제 아까는 라이샨이었을 때고, 이것도 라이샨일 때고, 그 다음에 그때 계산을 해보면은 레벨 크로싱 레이트를 이렇게 클로스드 폼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결과적으로 나오고, 렐레이 채널일 때는 여기 K 팩터가 0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한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average fade duration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average fade duration은 뭐냐면은 아까는 크로싱이 몇 번 돼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R보다 작은 이 타임 듀레이션이 평균적으로 얼마이냐 라는 것을 계산을 하고 싶어요. T1, 여기 T2, T3 그거의 에버리지, 전체적인 시간 동안에 이걸 다 더해서 에버리지를 취하는데, 이 시간들이 각각 랜덤한 거죠. 그쵸? 랜덤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거에 대한 타임 에버리지, 이게 얼마나 평균적으로 되어 있느냐라는 결국에는 알파가 R보다 작을 확률이 얼마이냐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개념적으로 보면 아우티지하고 똑같은 결과가 이 타임 에버리지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 시간에 대한 평균, 이 시간에 대한 평균은 어떻게 되겠냐면은 아까 레벨 크로싱 레이트를 생각해 보면 레벨 크로싱 레이트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1초 동안에 몇 번 있느냐라잖아요. 그래서 레벨 크로싱 레이트로 해보면은 이 아우티지를 나눠주면은 평균의 페이드 듀레이션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즉, 이거가 이 시간이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 크로싱 된 거가 있기 때문에 크로싱 된 걸로 노멀라이제이션을 시켜서 평균의 페이드 듀레이션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라이시안 케이스일 때 여기는 아우티지 프로버빌리티를 넣어가지고 해보면은 아까 나왔던 요 레벨 크로싱 레이트로 나눠주면은 에버리지 페이드 듀레이션을 구할 수가 있고, 렐레이 경우에서는 이 아우티지 프로버빌리티가 1-2의 마이너스 롤 제곱. 롤 제곱이란 거 뭐냐면은
시그널 파워 제곱. 그러니까 시그널 파워. 그러니까 알파 제곱이라고 알파 제곱의 평균값. 그러니까 오메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오메가로 해서 우리가 에버리지 페이드 듀레이션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에버리지 페이드 듀레이션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이러한 채널이 있는데 이거를 R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페이드가 딥 페이드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R보다 작은 페이드가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딥 페이드, 아주 심한 페이드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거 일어나는 구간은 여기,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기간이 만약에 길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는데 여기에 데이터를 보내는데 여기 파일럿이 있고 나의 인포메이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인포메이션 데이터를 보낼 때는 여러분들이 채널 코딩을 알죠? 그렇죠? 채널 코딩 기법을 쓴 데이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채널 코딩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주 간단한 리피티션 코딩을 생각을 해보면, 리피티션 채널 코딩을 생각하면 0 대신에 000 3개를 보내고 1 대신에 111 보내서, 그러니까 이러한 두 개의 리던던시를 더 붙여가지고 신호를 디텍션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내가 리시브드 시그널이 001이다 라고 한다면 나는 0을 보냈구나,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만약에 011을 받았으면 난 1이라고 말을 할 것이고, 이러한 것을 붙여가지고 에러가 나는 거를 나는 조금이라도 코렉션 시키고 에러를 알아내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가 채널 코딩이다 이거죠. 이 데이터는 채널 코디드 된 데이터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의 에러가 나면은 얘네들이 코렉션 할 수가 있어요. 에러를 디텍션하고 코렉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채널 코딩은 다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몇 개의 에러는 디텍션 할 수 코렉션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한 개의 에러는 코렉션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썼을 때는. 더 어드밴스된 채널 코딩 기법을 쓰더라도 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쵸? n분의 그 코드 레이스에 따라서 그 코렉션 할 수 있는 에러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이 데이터가 있는 이 프레임 기간 동안 다 만약에 이 딥페이드 이 기간보다 이 프레임 길이가 더 짧다라면, 그래서 이 프레임 전 구간 동안에 이 딥페이드 구간에 딱 걸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를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여기서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다 에러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무선통신에서 어떤 기법을 쓰냐면 인터리빙이라는 기법을 써요. 인터리빙은 뭐냐면은 데이터가 쭉 이렇게 쫙 해갖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얘를 여기다 넣고 그 다음 비트를 그 다음 프레임에다 넣고, 요런 방식이 아니라 얘네들을 서로 셔플링을 시킨다라는 거죠. 서로 이쪽에 있는 거의 일부가 이쪽으로 오고 이쪽에 있는 거의 일부가 이쪽으로 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그렇게 셔플링을 시키는 거를 인터리빙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인터리빙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또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렇게 한다라면 여기에서 딥페이드 여기에 있을 것이 여기에 와가지고 얘는 딥페이드가 있는데, 여기에서 원래 이 자리에 있었으면 딥페이드에 걸릴 거가 이쪽에 가 있어가지고 얘는 딥페이드가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리시버가 되면 원 상태로 들어오면은 얘는 딥페이드가 안 돼 있는 걸로 돌아오게 되고, 그렇죠? 여기에서 딥페이드가 안 돼 있는 부분과 더불어 여기서 딥페이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에러가 아까 전부가 나 있는 거가 방지되어서 코렉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거죠. 에러가 일부만 생기게 되어서.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디자인 이슈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그러면 이 인터리버의 사이즈를 얼마만큼 해야 되겠느냐. 서로 이렇게 셔플링 하는 거를 여기가 아니라 저기 더 멀리까지 봐가지고 얘네들 것을 이쪽으로 와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느냐 라고 한다라면은 메모리가 필요해요. 리시버에서 데이터 3개의 프레임, 4개의 프레임까지 저장을 해놓고 걔네들을 이렇게 옮겨놓는 그런 메모리가 필요한데, 그 메모리 사이즈 자체가 되게 돈이다라는 거죠. 메모리 사이즈를 얼마나 할까라는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average fade duration의 결과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verage fade duration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만약에 있다라면, 할 수 있다라면 그것을 기반으로 이러한 인터리버 사이즈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여기서 보면 T1, T2, T3가 매번 달라요. 그리고 이 T1, T2, T3는 우리는 지금 평균값을 구했어요. average fade duration은 구했어요. 왜냐하면 이 평균값이 이 아우티지 값하고 같다. 이 확률, 이것은 값이잖아요. 밸류잖아요. 확률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평균값은 구할 수가 있는데 T1, T2, T3의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T1, T2, T3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그 페이드가, 딥페이드가 일어나는 이 시간들의 디스트리뷰션. 아직까지 오픈 프로블럼으로 되어 있어요. 오픈 프로블럼으로. 그러니까 어널리시스를 해갖고 어떤 의미가 누가 어널리시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거 의미 있는 결과를 내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 문제를 풀면은 되게 의미가 있는, 이거가 그러니까 정말 못 풀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이렇게 달려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다른 어떠한, 그러니까 이건 수학을 푸는 문제이고, 대부분 엔지니어는 수학적인 이런 언론적인 문제보다는 더 알고리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알고리즘에서 나온 어널리시스를 좋아하는데, 이거는 오픈 프로블럼으로 되어 있고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건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거가. 그러니까 그 수학계에서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수학을 좋아하고 관심이 있으면 이것을 한번 챌린지하게 자기가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나는 도전했다 이거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박사 때 바로 때려쳤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누가 그때 벨랩에 있는 사람이 조금 비슷하게 내놨는데 그거 이제 잘못됐다라는 거는 그 증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디스트리뷰션이 틀렸다라는 거는 되게 너무 많은 비약으로 해서 그게 틀렸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후로는 제가 이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결과는 잘 찾지를 못했는데, 혹시 관심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스페이셜 코릴레이션에 대해서 보면, 자, 모바일 유저가 V라는 속도로 타우만큼 이동하고 있다라면 이동 거리는 얼마일까요? 모바일 유저가 V라는 속도로 시간 타우만큼 이동했을 때 거리는 얼마냐? V 곱하기 타우죠. 그쵸? 그러면 V 곱하기 타우만큼 간 지점에서의 원래 그 타우만큼 가기 전에 위치에서 받은 신호와 타우만큼 갔을 때에 받은 신호 간의 코릴레이션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을 푸는 데 있어서 금방 말한 대로 Fn 곱하기 타우, 이건 맥시멈 도플러 프리퀀시인데 어떻게 구했냐면
람다분의 V였어요. FM은. V 곱하기 타우 하니까 람다 C분의 L이 되겠다 이거죠. FM 타우가. 그리고 그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HI와 HI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2분의 오메가 P J나 2파이 FM 타우였는데 지금 FM 타우 대신에 거리의 함수인 람다분의 L로 나타내면 람다분의 L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때 말했던 이 엔빌롭과 엔빌롭 간의 그 오토 코릴레이션 그 결과를 증명해봐라 라고 했는데 그거 F 하이퍼 지오메트리 펑션으로 나왔는데 어프락시메이션 하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어프락시메이션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뒤에 있어요. 그거를 보더라도 알파 엔빌롭과 엔빌롭 간의 오토 코릴레이션이 여기다가 FM 타우 대신에 람다 C분의 L을 넣으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이 언제 0이 되느냐? L이 얼마일 때 0이 되느냐? 라는 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즉, 내가 이 위치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지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서로 오토 코릴레이션이 0이 되느냐? 이 값이 0이 되는 점이 언제냐? 라는 것을 쓰면은 그래프를 보고 A나 2파 FN 타고 이 그래프가 있잖아요. 이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만약 엔빌롭이라면 여기 제곱되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여기서 0이 되는 점. 이 점을 찾아가지고 하면 이 점을 요거에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쵸? 이 점을 찾아서 봤더니 그 그래프를 보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L이 0.5 람다 C 일 때, 즉 L은 0.5 람다 C를 넣으면은 0.5 곱하기 2 하니까 파이, 이 값이 파이 됐을 때 0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파이 근처에 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0.5 람다만큼 떨어져 있으면 받은 신호와 그 전에 여기서 받은 신호 간의 서로 간의 코릴레이션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 내가 여기서 받은 신호가 비슷하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 비슷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인스턴테니어스하게 변하는 요거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이제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다이버시티 시스템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쉽게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들 학부 때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학부생들한테 이 다이버시티에 대해 설명할 때 그 전화를 이렇게 받으면 여기서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금 이동을 해본다 이거죠. 이동을 해보면은 여기서 잘 들릴 수가 있어요. 잘 안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잘 들릴 수 있는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내가 조금 옮겼음으로 해갖고 여기서는 경로가 막 오는 거가 막 되게 스캐털드가 많은 것들이 왔는데 내가 조금 옮김으로 해갖고 스캐털드가 약해지고 스페큘러한 조금 라인 오브 사이트 부분이 이쪽에서 조금 더 있어가지고 내가 잘 잡힐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금방같이 내가 여기서 안 들렸을 때 내가 옮기면은 여기서 받은 신호하고 여기서 안 들렸을 때 받은 신호하고 코릴레이션이 많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코릴레이션이 적어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겠죠. 적어야지 확률적으로 옮겼을 때 좀 더 좋은 신호를 받을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은 신호를 받았을 때 내가 옮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에 기반해 갖고 안테나 하나 쓰지 말고 2개 쓰자. 예를 들어 2개를 쓰는데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이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안테나 2개. 내 기계가 커가지고. 그래서 안테나 이렇게 2개 있는데 얘에서 받은 신호가 금방처럼 나쁘면은 얘를 쓰고, 또 얘를 썼는데 얘가 나빠지면 얘를 쓰고, 그렇죠? 그런데 금방 말한 대로 둘 간의 코릴레이션이
적어야 된다고 그랬죠. 0에 가까우면 좋다 이거죠. 그러면은 내가 셀렉션 할 수 있는 여지가 크잖아요. 하나 나쁘면 좋은 거를 써야 되고, 좋은 거면 상관없지만, 좋은 거면, 그죠? 하나가 나쁜 거면은 나는 적어도 옮겼을 때 더 좋은 시그널이 이쪽에서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 확률적인 거가 더 커야 될 텐데, 그 확률의 코릴레이션이 적었을 때 더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중 안테나를 쓰면은 성능이 좋아지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안테나와 안테나 간의 거리를 얼마로 해야지 좋을까? 이렇게 2분의 람다만큼 떨어뜨려 놓으면은 코릴레이션 값이 0이다라는 그 기반 하에 다들 2분의 람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2분의 람다, 2분의 웨이브랭스. 그렇죠? 2GHz의 웨이브랭스가 얼마예요? 2GHz. 2분의 3. 1.5. 2분의 3. 10의 9승. 10의 8승. 15cm. 15cm의 반. 7.5cm. 그러니까 우리 전화기가 1.2GHz 대역을 쓰고 있으면 만약에 다중 안테나를 쓰려면 7.5cm 떨어져 있어야 돼요. 스페이싱이. 그러니까 안테나가 한쪽에 있고 되게 멀리, 최대 멀리 떨어져서 맞는다 이거죠. 우리 전화기가 작기 때문에 두 개를 달면은 스페이싱적으로 코릴레이티드가 되어 있는 그런 안테나 채널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도 코릴레이션이 어느 정도 있어도 나는 개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정도의 개인이 있지만 그걸 맥시마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무선 랜 같은 경우 여러분들 여기 AP가 안 보이는데 AP 보면은 양쪽 끝에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한쪽으로 다 몰아놓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양쪽 끝에다 했냐면 최대한 코릴레이션을 0에 가깝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거가 이론적인 근거가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죠. 한 10분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